네, 안녕하세요. 오프 더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기아와 키움의 이번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중계한 캐스터 이준혁입니다. 이태근 해설위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요. 좀 시끄럽네요. 예, 지금 아직 히어로즈 응원단상 인터뷰가 진행 중이라서 다소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나 싶을 정도. 저는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많은 상황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뭐 선발 투수, 그리고 중간, 그다음에 뭐 대타, 뭐 상황들이 너무 많은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저도 야, 이게 뭐 8회 초 8회 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라서 저희가 기록지를 다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쨌든 키움 히어로즈의 대역전승 히어로즈 팬분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히어로즈가 값진 1승을 거뒀는데 오늘까지 졌으면 5연패로 이 9연전을 마무리할 뻔했거든요. 뭐 지금 최하위를 떠나서 사실 승률이 지금 3월 초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은 선수들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승률이었고, 네. 그리고 패배가 계속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어떤 기분적인 거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를 또 잡아내서 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좀 1패 이상의 크나큰 데미지가 좀 올 것 같은데, 오늘 승리했으면 수입하고 내일 기분 좋게 쉬고 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였을 텐데 이 경기가 이렇게 뒤집히네요. 저는 사실 8회 초에 5점을 냈잖아요. 네네. 이때 저는 기아 승리 인터뷰랑 그다음 MVP 인터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마 80% 이상이 그렇죠. 승률이 그만큼 좀 완벽하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최지민 선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필승 셋업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경기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채팅 한 130분 이상 접속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8회 말의 역전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최지민 선수의 등판, 사실 필승조인데 좀 큰 점수차에 올라갔을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중계 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그냥 항상 좌타자들을 잘 잡는 최지민 선수인데 밸런스가 심하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송성문 선수와 최주환 선수가 연달아서 나왔는데, 최지민 선수가 이 두 타자한테 저는 오늘 뭐 최지민 선수뿐만 아니라 조상우 선수, 정혜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경기를 저는 가끔 본 것도 아니고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많이 나면서 결국 볼넷을 허용을 했고요. 일단 자타자들한테 좀 극강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최지민 선수의 이 볼넷 2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넷 2개 주고 바로 이제 김건국 선수로 교체한 것은 저는 좀 그래도 빨리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아 벤치에서. 근데 김건국 선수가 올라와서 김건국 선수는 볼넷은 없었지만 안타 그리고 만루 홈런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이제 정혜영 선수가 붙었잖아요. 네네. 그럼 충분히 터프 세이브 상황은 아니더라도 점수를 아웃카운트 이제 4개를 잡아야 되는 상황. 이제 조용해졌네요. 네, 이제 응원 이벤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톤을 좀 낮춰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 올라와서 또 볼넷 2개 주고, 맞아요. 정혜영 선수 올라와서 볼넷 주고, 최주환의 역전타. 그러니까 다 이제 결국 볼넷 이 과정들이 기아에게 너무 안 좋았단 말이죠. 네. 볼넷이 섞였다라는 점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놓여졌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가장 좀 크게 느껴졌던 거는 이 중간 투수들이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1점, 1점 이렇게 터프한 3점 차 이내의 상황이 되면은 어떤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점수 차이가 7점이 난 상황에서 중간 투수들, 필승 셋업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은 원인은 우리가 찾자면 그렇죠. 찾자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분위기가 좀 생소한 환경에서 이 중간 투수들이 올라왔다 보니까 좀 분위기에서 적응이 좀 낯설지 않았나라는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8회 초에 사실 기아가 그 김현주 선수가 그 머리에 맞히는 바람에 퇴장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손임찬 선수 올라와서 볼넷 주고 그 다음에 윤현 선수 상대로 김도영 선수의 그 싹쓸이가 터질 때까지만 해도 오늘 경기 잡고 시리즈 스윕까지 충분히 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키움이 실점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볼넷이 좀 굉장히 악영향이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볼넷을 주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지금 볼넷이 1위예요. 그만큼 이 경기에서 이 볼넷이 물론 9위로 누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하다 보면 볼넷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죠. 하지만 볼넷이 나왔을 때 이 선수들은 이 타선에서는 점수가 날 수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황동화를 더 갔어야 됐다는 의견도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황동화 선수가 이제 저희는 중계 때 70개에서 교체를 한 것은 아직은 투구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을 때 교체를 해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뭐 빌드업 기간이고 네. 그리고 아직 이제 뭐 80개 이상 던져본 적이 올해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만큼 이 기아의 중간 투수들이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점수를 막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바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투수들을 또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렇죠. 황동화 선수가 79로 끊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기아 지금 기록지 보니까 올라온 투수들 전원이 다 실점이 있습니다. 이준영, 전상현 선수도 실점 있었고 최지민, 김건국, 조상우, 마지막 정혜영까지 결국 정혜영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고, 오히려 오늘 전체 그 볼넷 개수는 키움이 더 많이 줬거든요. 근데 기아가 그 8회 한 이닝에 너무 많은 볼넷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9회 이제 주승우 선수 올라오면서 사실 기아도 한번 반격을 하지 않을까, 박정호 선수 출루되면서. 근데 이게 또 박찬호 선수의 병살로 엔딩이 됐어요. 주승우 선수가 요새 그 등판 간격이 워낙 좀 텀이 길다 보니까 항상 힘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그 전에 주승우 선수가 점수 차이가 조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 횟수가 좀 적다 보니까 여기서 주승우 선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했죠. 예.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주승우 선수를 좀 아껴놨던 게 결국 마지막에 좀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수 로테이션이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선발 투수 얘기를 해보자면 황동화 선수와 로젠버그 선수, 두 선수가 뭐 5회 정도까지는 상당히 팽팽한 투수전을 벌였고, 로젠버그 선수가 이제 6회 흔들릴 때 기아가 거기서 이제 공략을 잘 하면서 리드를 잡았었죠. 로젠버그 선수는 참 좋은 투수인데 여러 가지 팀 사정상 좀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로젠버그 선수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마운드에서 또 태도가 나오네요. 네네. 이런 모습이라든지 뭐 실책을 아까 김태진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1점을 주게 됐는데 네. 전혀 동요를 안 하더라고요. 좀 더 괜찮다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런 마운드에서 어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로젠버그 선수가 에이스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좋은 외국인 선수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화가 오늘 또 이겼군요. 9연승으로 단독 1위가 됐고 LG가 지면서 삼성이 5연패, 롯데가 이겼고 NC가 5연승이군요. NC도 5연승, KT 상대 수입을 했고, 지금 저는 이제 월요일에도 고척 여기서 중계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3경기 다 오래 걸리는 경기 내용이 됐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있으시면 채팅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땅 다지는 소리가 이게 네네, 지금 그라운드 정비 이 또한 약간 좀 감성이거든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정비팀에서 지금 이 소리 들어보신 적 팬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지금 퇴장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 정비를 하는 거라서 조금 약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8회에 7점 차 역전 경기, 이거 진짜 거의 뭐 최다 점수차 기록 거의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점수 차이를 역전하는 경기들은, 큰 점수 차이를 역전하는 경기는 저는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기들을 몇 경기를 보긴 봤어요. 하지만 한 이닝에 타자 1순을 양쪽에서 하는 경기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8회 정말- 초에 타자 1순, 8회 말에 타자 1순. 이런 이렇게, 경기는 그러니까 보통 한 팀에서 타자 1순이 되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넣죠. 꺾이니까 그렇죠. 네. 그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키움 선수들이 뭐 상당히 또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고 볼넷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볼넷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네, 그렇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기아로서는 오늘 특히 투수들에게는 좀 큰 교훈이 되는 경기 내용이었지 않을까 싶고 키움의 타선도 사실 뭐 오늘 이태근 의원도 중계하면서 그 1, 2, 3, 4번까지의 이 상위 타선의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송성문 선수의 사실 그 홈런도 그렇고 최주환 선수의 결승타도 그렇고 해줘야 될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선의 어떤 분위기를 보자라고 하면요. 경기를 1회부터 9회까지 하다 보면은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기아에서 오늘 선발 투수들이 좀 잘 던진 상태 로젠버그 선수한테 밀리다가 최용우 선수가 대타에 나와서 좀 타자 1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되었던 타석이라고 하면은 저는 송성문 선수의 이 홈런이 좀 타선을 깨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좋게 만드는 홈런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불펜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사실 불펜 투수들은 특히 이제 필승조 보직이 있는 선수들은 경기의 흐름을 보고 내가 이때쯤 나가겠다 하고 그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은 좀 있었을 것 같긴 사실 한데요. 저는 예. 투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뭔가 중간 투수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던 적이 선수 때는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해설 준비를 하면서 이 중간 투수들이 그러니까 감독들도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중간 투수들의 어떤 해설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 내면 되지, 누구 바꾸면 되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올라왔을 때 이건 전부 다 결과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수가 필승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네네. 또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은 또 그렇죠. 달라지는 거니까. 어떤 사인 때문에 준비가 좀 뒤로 밀렸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중간 투수 불펜의 어떤 분위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저희는 이제 더그아웃에서의 표정은 저희가 카메라로 담을 수 있지만 불펜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저희 중계 여기 특히 고척은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 오늘 아마 기아 불펜은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예. 뭐 지금 뭐 추측하는 건데 결국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점, 3점 차면은 결국 어떤 선수들이 이거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난 상황에서는 사실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예. 하여튼 뭐 이건 대참사죠. 기아 입장에서는 불펜 대참사가 오늘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데미지가 좀 빨리 이제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기아가 다음 시리즈가 문학이군요. SSG와 인천에서 금토일. 키움은 여기서 한화를 만나는군요. 예. 하여튼 기아가 이제 인천으로 가는 발걸음이 다소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이 한 경기로 인해서 뭐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기아가 이 한 경기로 인해서 분명히 큰 데미지를 입은 거는 뭐 사실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나 잘 이제 네, 아까 네, 이제 뭐 회복 탄력성 저희 그런 얘기도 중계 때 했었는데 그 지나간 경기를 빨리 잊는 게 중요한데 이 경기 사실 잊기가 특히 중간 투수들의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회복 탄력성, 뭐 안 좋았던 걸 잊고 또 다음 경기에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올라오고 뭐 그런 게 중간 투수한테는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진짜 계속 머리가 띵해요. 저 중계하면서 저희도 사실 뭐 이렇게 흐름을 보고 오늘 경기 뭐 이 정도면은 뭐 기아 쪽으로 넘어갔다 생각하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너무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예. 저도 어떤 것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저도 이제 손으로 기록지 쓰면서 중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푹 자야 되겠습니다. 예, 너무 힘든 경기가 됐고
네, 저희 키움 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 광주에서 작년에 30대 6 경기 했었잖아요. 그 경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경기들이 좀 많은데 기아 팬들이 우리들 만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키움이 어쨌든 오늘 윤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군요. 윤현 선수가 윤현 선수 첫 승도 내가 중계했었는데 인천에서 2승째도 제가 윤현 선수가 뭐 올라와서 조금 실점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정리해준 덕분에 네, 또 역전까지 가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송성문 선수하고 아까 경기 전에 얘기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손성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키플레이어로 뽑으면은 안타가 안 나온다.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손성문 선수를 키플레이어를 잘 뽑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분적으로 일단 제가 키플레이어로 뽑는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걸 뭐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네네. 지나가길래 키플레이어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또 홈런으로 이어졌네요. 네. 또 우연치 않게. 송성문 선수 저도 아까 경기 전에 얘기 좀 했는데 그 김혜성 선수 경기 보고 있냐고 했더니 열심히 보고 있고 축하도 해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그 뭐 안타 치고 뭐 도루하고 이런 것보다도 오타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오타니가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종우 선수랑 네. 오타니 김혜성 선수랑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네네. 김하성 선수도 보고 오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한테 최고 관심사는 오타니였습니다. 뭘 어떻게 치는지, 네. 또 어떤 뭐 밖에 쉴 때는 뭘 하는지 확실히 젊은 선수들은 오타니 선수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하여튼 그 오타니와 너무 오늘도 막 오타니가 홈런 치고 김혜성 선수한테 먼저 가서 막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거든요. 뭐요? 물론 저도 오타니 선수를 좋아합니다. 네네. 하지만 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절대 오타니한테 뭘 또 아니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죠. 오타니가 뭐 잘하는 건 좋은데 네. 뭐 사인을 받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네, 얘기가 잠깐 샜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경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지 마시죠. 저도 네. 오타니보다 김혜성, 이정우가 좋습니다. 네. 역시.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근데 어쨌든 송성문 선수는 김혜성과 오타니의 친분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 부러울 수 있죠. 그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의 350분이 접속을 해주셨네요. 350분. 네. 네. 김태진 선수 아까 회복 탄력성 얘기 계속 하셨는데 김태진 선수. 네. 초반에 좀 실책도 하고 네네. 맞아요. 결국 그랜드슬램도 치고 그러니까 실책을 하게 되면은 사실 타석에서 삼진을 먹거나 어떤 찬스를 못 살렸을 때 어떤 데미지보다 실책을 했을 때 실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일단 제일 미안한 거는 선발 투수, 그러니까 투수한테 미안하고요. 그리고 수비수들 전체적인 느낌, 이 분위기 때문에 저 자신보다는 다른 선수들한테 좀 미안한 상황이 생기는 게 실책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 잘못이다, 괜찮다. 그러고 나서 말로 없는 꽝. 이거는 정말 좀 높이 사야 되는, 이 젊은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네. 결국 또 젊은 선수들이 또 너무 미안한 티를 안 내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적당히 그렇죠. 미안함을 표시하되 이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 주눅이 들지 않는 것 그런 그럼요, 선에서 김태진 선수 지금 저기 큐튜브랑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뀐 타격으로 저번에 그 인천에서도 아주 큰 홈런 치더니 오늘도 제가 사실 김태진 선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뭐요? 있어요. 언제요? 좀 길게 잡고 치면 더 좋게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만날 때마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길게 잡고 이렇게 칠 건데 왜 그렇게 짧게 잡고 쳤냐. 요즘 이게 잘 맞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말로 홈런을 쳤는데 일단 타구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짧게 잡고 칠 때는 밀어치는 이런 안타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타구의 방향이 이제 우측으로 장타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또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잘 또 그럼요.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1패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화나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기아 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예. 경기 결과랑은 별개로 아까 김도영 선수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좀 자세히 하체가 김도영 선수. 맞아요. 저는 제가 해설 2년 차잖아요. 네네. 저는 김도영 선수를 작년에 해설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포인트에 우리가 배럴존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럴존이 다른 선수들보다 좀 많다. 늦어도 홈런을 만들 수 있고 빨라도 홈런을 만들 수 있는 힙 드라이브, 힙 턴을 보통 타자는 요만큼의 어떤 정타 구간이라면 김도영 선수는 그렇죠. 이 정도 타이밍에서도 다 그러니까 된다는 분명히 내야 플라이가 나는 상황에서 홈런이 나니까 이 해설하는 사람들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사실 오늘 경기 보고 김도영 선수가 저런 식으로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타격 밸런스는 그러니까 선수들은 알아요. 저 타격 밸런스는 안타를 칠 수 없다.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느낌이 좀 직감적으로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를 만들어내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전 몇 명 봤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슈퍼스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승엽 감독. 네. 뭐 도저히 못 칠 것 같은 밸런스에서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 홈런을 쳐가지고 뭐 승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또 홈런과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저는 제가 표현할 때 그냥 슈퍼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안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안타를 치고 밸런스를 잡아서 홈런 그러니까 싹쓸이 또 안타를 만들어내고 저는 좀 히어로즈한테 아쉬운 부분은 패스트볼에 늦는 상황에서 변화구로 승부를 김도영 선수한테 했다라는 게 그게 조금 뭐 좀 상반된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네. 김도영 선수는 슈퍼스타 좋은 타자가 맞습니다. 오늘 아까 더 결정적인. 그 6회였죠. 그 싹쓸이 전에 적시타 우측에 그 빠지는 적시타 치고 그때 김선민 선수가 3루 가다가 아웃되는 바람에 저희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이닝 끝나고 이태근 의원이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 괴물이네라고 하셨죠. 저 밸런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안타를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좀 뭔가 다른 클래스, 다른 차원의 타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도영 저는 선수. 김도영 선수의 어떤 몸의 완성도는 뭐 눈에 딱 보이는 거고요. 네. 뭐 빠른 스피드, 빠른 파워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저 선수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선수 김도영 선수입니다. 다음에 뭐 중계 때나 뭐 기회 되실 때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죠. 김도영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또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도 김도영 선수 뭐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선수여서 제가 뭐 가서 뭐 물어보면 또 그렇거든요. 또 네. 슈퍼스타들한테 가가지고 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좀 눈치 보이고 좀 부끄럽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웃으세요? 의외로 좀 낯을 가리시는 편이어가지고. 전 잘하는 선수한테 이거 좀 가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하여튼 김도영 선수의 밸런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최영호 선수. 최영호 선수 오늘 딱 한 타석 대타로 나와서 딱 적시타 치고 제가 3루타로 치고 제가 그 세이버 매트릭스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 세이버 매트릭스에 보면은 클러치 히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렇죠. 얘기가 이제 득점권 나오잖아요. 타율 뭐 이런 거는 사실 허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다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냥 뭐 그런 이론이 사실은 정론이죠. 세이버 그러니까 많이 매트릭스 들어가게 되면은 찬스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는 상황이면은 많은 찬스 득점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세이버 매트릭스에 나오는 뭐 얘기들인데 네. 최용호 선수 보면은 저는 클러치 히터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스 네. 상황이 되면 항상 타점을 만들어내고 타점 생산 능력은 정말 제가 뭐 그게 수치에서도 나오고 감히 예상컨대 리그 최고의 어떤 타점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 최용호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먼저. 예. 이제 주장도 하셨고 했으니까 이런 경기가 있을 때 들어가면 후배들한테 어떤 분위기를 잡고 한 소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격려? 그리고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진 팀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아마 들어가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텐데 이럴 때 뭐 고참들의 역할이라든지 뭐 좀
조금 이제 뭐 쓴소리 할 수도 있겠고 뭐 좀 다독일 수도 있겠고 저는 이거 뭐 주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을 때는 전 아무 말을 안 해요. 차라리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고 그렇죠. 알아서 깨달을 수 이렇게 있게 하는 건 뭐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어떨 때 잔소리를 많이 했냐면 팀이 잘 되고 있을 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주장이었어요. 네네. 방심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잘 될 때 오히려 약간 들뜨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조금 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일부러 꼬투리를 막 찾아내죠. 네. 어떤 거를 태클을 걸까? 잘 찾아내셨을 네. 것 같긴 한데. 진짜 또 그러세요 또 좋은 날에. 하여튼 기아는 지금 나성범 선수 빠지면서 지금 주장이 아마 김선민 선수가 임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일 휴식일을 잘 보내면서 좀 선수단 분위기도 잘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키움은 오늘의 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대역전승의 기운이 다음 시리즈까지 또 얼마나 잘 이어질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프 더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중계 때 또 알찬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